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전쟁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미사일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현무5. 그리고 지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다음 단계, 이른바 현무6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거리가 늘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더 빨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지하 깊숙이 숨겨진 벙커, 그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도 안전지대가 아닌 시대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강력한 폭탄이라도 목표 지점 위에 정확히 도달시키는 것이 문제였고, 도달하더라도 지하 깊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무5는 이미 세계 최강급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발사되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며 지하 깊숙이 침투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거리, 정확도, 탄두 중량, 관통력. 모든 요소가 동시에 진화한 새로운 개념의 타격체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확도입니다. 단순히 큰 목표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하시설의 특정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하 벙커의 작은 구조물 하나까지 정확히 노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떤 방어시설도 완벽한 은신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발전이 아니라 전장의 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부분은 파괴력입니다. 무기 수톤에 달하는 탄두가 초고속으로 낙하하면서 만들어내는 운동에너지. 여기에 고성능 폭약까지 결합되면 그 위력은 단순한 폭발을 넘어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가 지하 수십 미터,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기의 등장은 하나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지하, 아무리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도 완벽한 방어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군사 전문가들이 현무 시리즈를 두고 충격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무기가 왜 그렇게까지 위협적인지, 기존 무기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무기 설명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세계 군사 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현무5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왜 이 무기가 등장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단순히 더 강한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장의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전략은 수십 년 동안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로 모든 핵심 자산을 지하로 숨기는 것입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게는 100미터 이상, 그 안에 지휘부 시설, 핵무기 저장고,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산이나 평지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존 무기로는 이걸 완전히 무력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벙커버스터입니다. 단순히 폭발하는 무기가 아니라 먼저 땅을 뚫고 들어간 뒤 내부에서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느냐, 얼마나 무겁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맞추느냐입니다. 현무5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끌어올린 무기입니다. 우선 속도입니다. 탄도 미사일 특성상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엄청난 속도를 얻게 됩니다. 종말 단계에서는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속도가 2배가 되면 파괴력은 그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다음은 질량입니다. 현무5의 탄두는 기존 전술 미사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 수백 킬로그램 수준이라면 이 무기는 수톤급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무게가 초고속으로 낙하하면서 만들어내는 운동에너지는 이미 하나의 무기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관통 능력이 더해집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겁고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탄두 자체가 엄청난 충격과 열을 견딜 수 있는 특수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공학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고강도 합금과 특수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야만 지하 깊숙이까지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도입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무호는 관성 유도 시스템과 위성 항법 시스템을 결합해 매우 높은 정밀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종말 단계에서 추가적인 보정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 정확히 꽂히는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지하 깊숙이 숨겨진 시설의 핵심 구조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화력 증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쟁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지하 전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 무기라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강력한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무5만으로도 이미 판을 바꿨는데 그 다음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현무호의 진짜 가치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무 시리즈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대마다 역할과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쟁 개념 자체가 진화해온 과정입니다. 초기 현무 계열은 비교적 단순한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일정한 사거리 안에서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이 시기의 목적은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도보다는 도달 능력과 기본적인 타격력이 중요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통적인 탄도미사일의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등장한 중간 세대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거리는 유지하면서도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도시 단위가 아니라 군사시설 단위로 목표가 좁혀졌습니다. 유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목표 지점에 훨씬 더 가깝게 떨어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전술적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무5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특정 구조물의 특정 지점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지하시설을 겨냥한 설계가 핵심입니다. 기존 미사일이 지상 목표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현무5는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핵심 시설을 직접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적의 지휘소가 지하에 있다면 주변을 집중 타격해 출입을 막거나 간접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좌표만 확보되면 그 지점 자체를 직접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타격 방식입니다. 기존 미사일은 목표 지점 근처에서 폭발하며 넓은 범위를 파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현무호는 다릅니다. 먼저 깊숙이 침투한 뒤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이 방식은 파괴 효율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폭발력이라도 내부에서 터질 경우 구조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차이를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의 효과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발을 사용해야 했던 목표를 이제는 훨씬 적은 수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작전 효율의 극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또한 발사 운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 중심이었다면 점점 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고정식,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은폐 운용까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고 중간 단계에서는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했으며 현무5에서는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기존 개념 자체를 다시 뒤집을 가능성. 현무5를 넘어서는 무기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그때는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까요? 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무5가 실제로 목표를 타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설계된 정밀 파괴 과정입니다. 먼저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점화되고 강력한 추력으로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고속 비행이 시작되며 짧은 시간 안에 대기권 상층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 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을 따라 비행합니다. 일정 고도에 도달한 뒤 목표 지점을 향해 다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중력과 초기 속도가 결합되면서 낙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종말 단계에 들어가면 속도는 마하 10 이상으로 치솟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통력은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물체가 빠르게 떨어질수록 충돌 순간에 발생하는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현무호는 바로 이 원리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무기입니다. 이제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도입니다. 가능한 한 수직에 가깝게 낙하해야 최대 관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단계에서는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해 최적의 충돌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유도 시스템이 마지막까지 작동합니다. 충돌 순간, 탄두는 단순히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 설계된 구조를 통해 충격을 분산시키면서도 전진력을 유지합니다. 콘크리트나 안반을 만나더라도 에너지를 잃지 않고 계속 파고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과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지표면을 뚫고 들어간 뒤에도 과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설정된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침투합니다. 수십 미터, 경우에 따라 그 이상까지 들어간 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진짜 파괴가 시작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폭발은 일반적인 지상 폭발과 완전히 다릅니다. 압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갇히면서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증폭됩니다. 이로 인해 구조물 전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결국 붕괴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한 지점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지형 아래에서 모든 것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 깊숙이 숨겨진 시설일수록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탈출 경로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그리고 이 타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에 대해 연속 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첫 번째 공격으로 약해진 구조를 두 번째 공격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현무호는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니라 지하 공간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존 방어 개념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무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행 궤적입니다. 현무호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발사된 뒤 고도로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포물선 궤적을 따릅니다. 이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문제는 종말 단계입니다. 낙하 속도가 극단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탐지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위성이나 레이더로 발사를 포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히 계산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미사일이 목표를 맞추기까지의 시간,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빡빡한 시간입니다. 속도도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하는 물체를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빠른 목표를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궤적이 짧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종말 단계에서 각도가 급격히 바뀌는 경우 기존 요격 시스템은 대응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포화 공격이라는 변수까지 추가됩니다. 단일 미사일이라면 어떻게든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격 시스템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목표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량이 늘어날수록 방어 성공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낙하 각도입니다.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은 수평에 가까운 접근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호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떨어집니다. 이 경우 요격 미사일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제한됩니다. 대응 각도가 줄어들수록 요격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관통 이후입니다. 설령 요격에 실패해 지표면에 충돌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방어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지하 깊숙이 침투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어 시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방어선이 지표면에만 존재하는 구조라면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성능 요격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응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도화된 방어체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은 성공률이 100%가 아닌 분야입니다. 그리고 단 한 발만 막지 못해도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현무5는 현재 방어체계의 한계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공격수단이 아니라 방어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 무기의 등장은 단순한 전력 증가가 아니라 전장의 균형을 다시 쓰는 사건이라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더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무5로도 이미 충분히 판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현무5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단순히 무기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숨느냐였습니다. 더 깊이, 더 견고하게, 더 은밀하게. 지하로 내려갈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핵심 시설을 지하 깊숙이 배치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무5의 등장으로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지하라도 정확한 좌표가 노출되는 순간 직접 타격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방어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것이 바로 현무6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무기는 아니지만 기술 발전 흐름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탄도 궤적이 아니라 대기권 내에서 자유롭게 경로를 바꾸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격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궤적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밀도의 극단적 향상입니다. 단순히 목표 지점에 맞추는 수준을 넘어 목표 내부의 특정 구조까지 노리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반영해 경로를 수정하는 기술이 적용될 경우 타격 정확도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지능화입니다. 여러 발의 미사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정찰을 하고 하나는 방어를 교란하며 나머지가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무기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특정 시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공격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현무5의 등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전장은 지상에서 지하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그 지하마저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무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힘의 의미입니다. 이런 무기는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도발도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압도적인 전력이 존재할 때 오히려 전쟁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힘을 통한 균형,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무5를 중심으로 현재 군사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무기의 등장이 정말 전쟁을 막는 힘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긴장을 불러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깊이 있는 군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